19번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요. 이 문장을 딱 읽었을 때 곱이 모두 1 이하이려면 1 곱하기 2는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2도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끼워넣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 0, 0, 0을 갖다가 먼저 놓고서 여기다가 1, 1, 2, 1 갖다가 끼워 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다 1, 1, 2, 1을 넣어야 되는데 2는 1이랑도 못 붙고 2랑도 못 붙어. 따로 있어야 돼. 맞죠? 그래서 4개 중에서 2가 들어갈 곳을 골라. 요건 2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0, 2, 0, 2, 0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1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 둘 중 하나에다가 어떻게 넣을 수 있어? 1끼리는 어차피 이웃해도 상관없어요. 1, 1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에다 1, 1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기다가 어떻게 곱하는 거예요? 1, 1 따로 오는 경우는 몇 가지? 한 가지. 1, 1이 동시에 오는 경우는 이렇게거나 이렇게거나 두 가지. 총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6 곱하기 3이니까 18 이렇게 나온다 라고 세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반대로 세는 것도 가능하긴 해요. 어떻게 하냐면 0을 갖다가 끼워 넣는 거야. 1, 1, 2, 2의 배열에 따라서 전체를 분류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1, 1이 여기 있는 경우 그럼 2가 있겠지. 두 번째 1, 1이 여기 있는 경우 2가 있겠죠. 몇 개 나오겠어 분류가? 6개겠죠? 4식이니까. 이 경우마다 0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야. 반드시 2와 2 사이에는 들어가야 돼 0이. 그죠? 여기도 와야 되죠. 그럼 이 경우에 나머지 0 1개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고르는 거야. 맞나요? 또 여긴 어때? 이 사이에 다 있어야 되죠. 한 가지. 여기는 똑같네? 사이에 다 있어야 돼. 한 가지. 여기는 이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되죠. 나머지 하나의 0은 51입니다. 왜? 아무 데나 오면 되잖아, 이 중에. 그 다음에 21, 21이면 여기 다 들어가야 되죠. 한 가지. 이 경우는 이렇게 두 개를 무조건 넣어야 하고 나머지 0 1개는 여기 5개 중에서 골라 넣으면 되겠죠. 다 더하면 똑같이 이만큼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앞에 있는 방법이 좀 더 편하지만 그런 게 생각이 안 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분류해서 푸는 것도 가능하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 보면 좀 효율적인 루트가 잘 보이게 됩니다. 20번 이웃한 두 개의 합이 11이 안 되는 경우. 그러면 11이 되는 케이스를 빼는 게 편하지 않을까? 왜냐면 합이 11이 되는 건 되게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뭐밖에 없나? 5 더하기 6분이죠. 그 얘기는 5하고 6이 이웃한 케이스를 빼자 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 5팩토리얼 중에서 5, 6이 이웃한 거 4팩 곱하기 2팩 얘를 빼면 120 빼기 48이니까 72가지가 나와서 1번이다 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끼워넣기 해도 되겠죠. 5, 6을 제외하고 5하고 6을 제외하고 1, 2, 3, 4를 배열하는 거 3팩토리얼 5, 6은 이 중에서 골라 4p 곱하면 6 곱하기 12니까 똑같이 7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21번 이것도 좀 사실은 중복순열 배운 사람들이면 이게 뭔가 중복순열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중복순열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이것도 다음에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PQR 개수가 P개, Q개, R개일 때 이렇게 되는 거를 세라. 이런 가지수가 몇 개 안 나온다는 얘기겠지 아무래도. 총 8개니까 얘가 한 개인 경우에 얘가 뭐 2개면 5개면 되는 거고 얘가 한 개인 경우에 3개면 4개일 수 있고 끝이죠? 그 다음에 얘가 2개면 얘가 최소 3인데 얘도 3밖에 안 되니까 안 되겠네. 그래서 1, 2, 5, 1, 3, 4 2개밖에 케이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PQR이 1, 2, 5라는 얘기는 P 1개, Q 2개, R 5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8C 1, 7C 2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8 곱하기 21이니까 168가지. P가 1개, Q가 3개, R이 4개면 8C 1, 7C 3이니까 8 곱하기 35 얼마예요? 280가지겠죠. 둘이 더하면 448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와, 22번은 되게 복잡해 보여요. 그죠? 28번 문제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조건을 보니까 7개를 갖다가 배열하는 건데 흰 접시에는 숫자가 4개 써 있고요. 검은 접시에는 A, B, C 문자가 하나씩 써 있어요. 근데 검은색, 그러니까 문자끼리는 이웃하면 안 되고 홀수끼리도 안 되고 짝수끼리도 안 된대. 어쩌란 얘기야. 이걸 생각하는 게 굉장히 고역이거든요. 만약에 이걸 못 푼 사람들이 있으면 좀 충분히 고민해서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을 보는 것보다는. 자, 저는 어떻게 분류했냐면 일단 검은 접시를 갖다가 배열했어요. 검은 접시 배열하면 뭐 A를 고정시키고 나머지 자리에다가 B랑 C를 넣는 거죠. 뭐 B가 여기고 C가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럼 2팩토리얼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얘네는 이웃하면 안 돼. 반드시 여기에 흰 접시가 한 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하나씩은 있어야 돼요. 근데 흰 접시는 총 4개니까 흰 접시가 여기 세 자리 중에서 한 군데는 와야 돼. 그래서 3C를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흰 접시가 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나 조건에 의해서 뭔가 좀 결정되죠. 여기에 내가 넷 중에 한 개를 넣었어. 1을 넣었어. 예를 들면 4실. 그죠? 그러면 여기 나머지 옆에는 뭐가 와야 돼? 3이 못 오고 2, 4 중에 한 개 와야겠지. 둘 중에 하나 골라요. 그럼 여기에 4가 왔다고 쳐봐. 그럼 여기는 2하고 3을 갖다가 배열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2팩토리얼을 곱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볼까요? 처음에 뭐 했어? 문자 배열했습니다. 그 다음에 흰 접시가 들어갈 공간을 결정했어요. 여기 넣었죠? 그 다음에 뭐 했어? 한 군데에다가 4개 중에 하나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얘가 홀수면 여긴 짝수가 오고 여기가 짝수면 여기가 홀수가 오니까 나머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리고 두 개 썼으니까 이제 짝홀 한 개씩 남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 짝수 홀수 두 개를 배열하면 되겠지. 그래서 2팩을 곱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정확히는 2팩 곱하기 3C1 곱하기 4C1 2C1 2팩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얼마입니까? 32 곱하기 3이니까 96 4번이 나오게 되겠죠. 이번엔 흰색 접시를 먼저 하고 풀어볼까요? 흰 접시 여기가 1번이 왔다라고 치면 경우가 뭐가 있냐? 여기에 3번이 오고 그냥 다 할까?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가 오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는 1, 3, 2, 4 어때? 어차피 나 조건을 이미 만족해버린 거지. 그럼 이 케이스는 나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검은 접시가 어떻게 되면 돼요? 그냥 이웃하지 않게만 들어가면 끝이야.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배열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가 4P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4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얘랑 똑같은 경우가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가 2, 4가 아니라 지금 홀수끼리 멀리 있으면 당연히 짝수끼리도 이웃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4하고 2인 경우도 똑같이 세면 되겠지. 그래서 똑같이 24 곱하기 2에서 이러한 케이스가 총 48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3이 어디 있는 거? 왼쪽이나 오른쪽에 다 붙어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가 2고 여기가 4 이런 경우. 이런 케이스는 몇 개나 있어? 2하고 4가 자리 바꾸는 거 2가지만큼 있고 또 3이 여기가 아니라 3이 여기 있는 경우도 똑같이 있겠죠. 그러면 총 4가지의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뭐예요? 홀수끼리 이웃하거나 짝수끼리 이웃한 거. 총 4가지가 있어요. 이 경우는 반드시 1하고 3 사이에 검은 접시가 있어야 돼. 또 여기 2하고 4 사이에도 검은 접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검은 접시는 어디 있어야 돼? 이미 검은 접시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이 둘 중에 한 군데를 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검은 접시 택하는 게 2가지 중에 하나. 또 이제 뭐 하면 돼? 검은 접시 여기 들어갔어.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A, B, C를 배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도 4 곱하기 2 곱하기 6 48만큼 나옵니다. 둘이 더하면 96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2가지 방법 중에서 편한 거를 쓰시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거가 조금 더 간편하게 나오는 것 같네요. 23번 5명 중에서 4명 이상의 남학생을 택하고 그 다음에 여학생은 1명 아니면 빵명 택하라는 얘기네. 그러면 이렇게 남학생 4명과 여학생 1명을 택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남학생만 5명 택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경우는 5C4 곱하기 여학생 3명이니까 3C1이고 이 경우는 5C5 한 가지겠네. 얘는 15고요. 그러면 총 5명을 뽑는 가지수가 16가지가 나오는 거고 5명 뽑았으면 배치하면 되겠죠. 다른 조건 없으니까 5명 원순열 배열 이만큼이겠지. 24개를 갖다가 곱하면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20 더하기 64 1번이 나오게 됩니다. 24번 아까랑 거의 유사한 문제네요. A 2개 사이에는 하나의 카드만 있도록 나열해라. A, B, A가 오든지 A, C, A가 오든지 A, D, A가 오든지 이걸 세면 되겠죠. 이렇게 묶이는 경우, 이렇게 묶이는 경우, 이렇게 묶이는 경우 맨 위에는 나머지가 B, C, D 하나씩 있으니까 4팩토리얼이고요. 이 경우는 나머지가 B, B, D니까 4팩 나누기 2팩 이 경우는 B, B, C니까 똑같이 4팩 나누기 2팩 이렇게 더하면 4팩토리얼이니까 4팩 곱하기 2 48가지가 나올 겁니다. 25번 같은 경우에는 6개 중에서 5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A를 안 뽑는 경우. 그러면 B, B, C, C, C를 뽑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A를 뽑는 경우. 근데 B를 한 개만 뽑아. 이렇게 된 경우가 있고 세 번째로는 A를 뽑는데 B를 2개 뽑아요. 이런 경우가 있죠. 이 외에는 없겠죠. 그래서 B, B, C, C, C인 경우에 두 번째 자리에는 이미 C가 정해진 거니까 나머지에다가 B, B, C, C를 배열하면 되겠죠. 4C 6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유사해요. C가 여기 있으면 날리고 A, B, C, C를 배열하는 거니까 4팩 나누기 2팩 하면 되겠지. 12가지. 이 경우는 C가 여기 있으면 날라가고 A, B, B, C니까 얘랑 같은 경우가 나오겠네요. 12가지. 그래서 총 30가지 4번이 나오게 됩니다. A, B, C를 중복을 허락해서 홀수 개씩 총 7개 뽑는다. 그럼 어떤 경우가 있나요? 1개, 1개, 5개 뽑는 경우가 있고 1개, 3개, 3개 뽑는 경우가 있겠죠.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들어갈 거를 A, B, C에다가 115를 배열하는 거야. 그죠? A, B, C가 스몰이 아니네요. A, B, C. 여기다 115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3C1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A 1개, B 1개, C 5개 뽑았으면 얘네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7C5 곱하기 2C1 혹은 2팩토리얼. 그래서 이 경우에는 3 곱하기 21 곱하기 2니까 126가지가 나오고 A, B, C를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 어때? A, B, C를 하나, 3개, 3개 뽑는 거, 3개 하나 뽑는 거 이런 식으로 3C1 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A 하나, B 3개, C 3개 뽑았다면 얘네 배열하는 게 7C3 곱하기 4C1 그래서 3 곱하기 35 곱하기 4니까 420가지 더해서 54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27번입니다. 27번은 이 마구잡이로 세면 좀 어렵기 때문에 나오기가 좀 충분히 괜찮은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웠던 공식 같은 것들을 한 방에 적용해서 탁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세볼게요. 중요한 게 좀 이거거든. 한 번 지난 도로를 다시 안 지난다. 일단 세볼게요. 여러분이 많이 하는 실수. A에서 P로 가는 거 세. 그래서 A에서 P로 가는 건 여길 지나든지 여길 지나든지 할 테니까 여기 지나는 경우 이렇게 한 가지. 여기 지나는 경우 3C1 곱하기 2C1 6가지. 그래서 총 여기까지 가는 게 7가지야.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 가는 거 몇 가지입니까? 이번엔 오른쪽 아래로 가니까 이 방향으로 분류하면 되겠죠. 이렇게 할까? 여기 지나는 거와 파란색 할게요. 여기 지나는 거와 여기 지나는 거. 여기 지나는 건 2C1 곱하기 여기 몇 가지? 4C2. 그래서 2, 6, 12. 여기 지나는 건 여기 한 가지, 그 다음에 4C1. 네 가지네. 더하니까 16. 그래서 7 곱하기 16 했더니 답이 없는 거야.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생각해봐야죠. 한 번 지난 도로를 다시 안 지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면 어떤 경우가 있어? 내가 여기 통해서 이렇게 왔어요. 예를 들면. 근데 다시 나갈 때도 P에서 이렇게 나간 거야. 이런 거 센 거잖아, 지금. 근데 이러면 한 번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막 세면 안 된다는 얘기야. 좀 분류를 다시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중요한 건 뭐야? 여기 이 라인을 지나서 P로 왔느냐, 안 지나고 P로 왔느냐. 안 지나면 어디로 와? 이렇게 왔겠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애초에 여기를 지난 경우와 여기를 지난 경우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 이 부분을 지나는 경우는 몇 가지야? 4C1, 4가지가 되겠죠. 여기를 지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요? 여기를 지나려면 반드시 여기까지 와야겠지. 맞아요? 여기는 3가지니까 3가지를 그대로 들고 올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오는 게 3가지, 일로 오는 게 4가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 색깔 좀 다르게 할까? 여기를 파란색하고 이렇게 4가지, 이 밑에는 빨간색으로 쓸게. 여기 3가지.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일로 나갈 수 있죠. 맞아요? P에서 B로 갈 때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어. 아무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P에서 B로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세면 돼요. P에서 B로 가는 건 뭐 일로 가거나 일로 가거나 하니까 아까처럼 2C1 곱하기 4C 12가지 한 다음에 여기는 1 곱하기 4C1 4가지겠죠. 더하면 여기를 통해서 B로 가는 거 4 곱하기 16 64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빨간색 경로 볼게요. 3가지 경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야 돼? 다시 돌아올 수가 없단 말이야. 반드시 P를 지나고 나면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그럼 여기를 P1이라고 할까? P에서 B로 가는 게 이번엔 경로가 제한되면서 P1을 지난 다음에 B로 가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총 몇 가지입니까? 5C2 하면 되겠죠? 10가지. 그래서 3 곱하기 10, 30가지가 나오게 돼. 30가지랑 64가지 더하면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8번은 이웃한 의자에는 서로소가 배열되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서로소라는 건요. 최대 공약수가 1인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2하고 5는 서로소죠. 3하고 6은 서로소가 아닙니다. 왜냐면 최대 공약수가 3이고 얘는 1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4하고 14 이런 거? 얘는 최대 공약수가 2니까 서로소가 아닌 거죠. 그러면 서로소가 아닌 걸 먼저 좀 생각해 볼게요. 2, 4, 6, 8 이런 짝수들은 서로소가 아니고요. 1은 어떤 수랑 붙어도 서로소가 되는 거고 또 3, 5, 7 얘네를 보면 얘네끼리는 서로소인데 이제 3이라는 녀석이 있죠. 1, 5, 7은 어디랑 붙어도 서로소고 3이라는 애는 6이랑은 서로소가 아니야.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게 생각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먼저 뭘 배열하는 게 제일 편할까 생각해 보는 거야. 일단 2, 4, 6, 8을 보니까 이 사이사이에 무조건 뭔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1, 3, 5, 7 집어넣어야겠네. 그죠? 반드시 1, 3, 5, 7이 한 개씩 들어가야 된다고요. 일단 2, 4, 6, 8을 배열해요. 이 고정시켜놓고 나머지 3팩토리얼만큼 곱하면 되겠지. 여기다 쓸까? 3팩토리얼을 배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배열하고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사이 공간에다가 반드시 1, 3, 5, 7 한 개씩만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3이라는 녀석은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얘네끼리 서로소가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들어가면 안 돼. 3은 여기 돼요? 안 되죠. 3이 들어가는 자리는 반드시 여기 위에 있는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여기 둘 중 하나에다가 3을 집어넣는 거야. 여기 둘 중 하나에다가 3을 집어넣어.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 3을 넣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1, 5, 7은 어디다 넣어? 1, 5, 7은 여기 이런 식으로 갖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제한 있나요? 제한 없어요. 그냥 이 분홍색 1, 5, 7은 막 넣는 거야. 3팩토리얼 곱하면 답이 6 곱하기 2 곱하기 6이니까 72가지가 나옵니다. 답이 1번입니다. 29번 A에서 P를 지나면서 Q를 안 지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P를 지나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보면 이렇게 이 사각형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3C1이겠죠. A에서 P로 가는 거 3C1.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려면 반드시 뭘 지나야 돼요? 여기 점을 지나야겠죠. 그래서 여길 뭐 내가 R이라고 쓸까? R로 가는 경우의 수가 총 3C1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R을 지난 다음에 B까지 가야 되는데 Q를 안 지나야 되는데 그러면 B까지 가는 거에서 뭘 빼면 될까? Q를 지나고
B까지 가는 걸 빼면 되겠죠. 그래서 B까지 가는 거 구해보면 오른쪽 3개, 위로 3개니까 6C3이고요. Q를 지나고 B로 가는 건 이렇게 세면 여기 3C1, 그 다음에 이렇게 세면 또 3C1. 그래서 20까지 해서 9가지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C1 곱하기 3C1 곱하기 6C3 마이너스 3C1 곱하기 3C1.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20 마이너스 9니까 99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세는 방법도 해볼까요? A에서 P를 지나야 되니까 A에서 P를 지나는 방법은 세는 거야. 하나. 이쪽으로 못 오죠? P를 지나야 되니까. 또 여기 하나. 이쪽 못 와요? 그리고 세보면 여기 2개, 여기 3개. 그 다음에 P로부터 시작해서 1로 가는 거 3가지 방법. 1로 가는 것도 3가지 방법. 그 다음에 또 1로 오는 것도 3가지. 여기로 오는 거 어때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6가지. 여기로 오는 거 총 9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Q를 안 지나야 돼. 이쪽 오는 거 이 9가지가 그대로 올 거고요. 여기도 9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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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리로 오는 거 18가지, 여기로 오는 거 27, 여기 오는 거 36.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건요, Q를 못 지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반드시 27가지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위로. 여기로 오는 것도 어때? Q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없죠? 그러니까 9가지가 그대로 와요. 그럼 여기는 36가지, 여기는 63. 왜? 이거랑 이거 더한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2개를 더하면 99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2가지 방법을 다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0번입니다. 30번은 잘 읽어보면 A가 적혀있는 카드가 들어간 3개의 상자에 적혀있는 수의 합이 홀수가 된대요. 어떤 3개의 숫자를 더해서 홀수가 되는 경우는 홀수만 3개를 더하든지 아니면 홀수 1개와 짝수 2개를 더하든지. 자, 그래서 이 경우를 따지자면 A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자, 1, 2, 3, 4, 5, 6, 7 중에 홀수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4개 중에서 자리를 3개 뽑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A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1, 5, 7에 넣었어. 그럼 이제 나머지 B, B, C, D를 2, 3, 4, 6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B, B, C, D. 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4팩 나누기 2팩. 두 번째, 홀짝짝인 경우는 어때요? A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홀수 중에서 하나 골라. 4C1이죠. 그 다음에 짝수 중에는 2개를 골라요. 3C2입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A를 넣고 여기 A 넣고 여기 A 넣었어. 그럼 3, 5, 6, 7에 똑같이 B, B, C, D를 배열해야겠죠? 이것도 이만큼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곱하고 여기는 더하는 거니까 이만큼 묶이겠네요. 그래서 12로 묶이고 4 더하기 4 곱하기 3, 12. 12 곱하기 16이니까 19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31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31번은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랑 거의 유사한 문항인데요. 조건이 조금 더 붙어 있어요. 가나 조건은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고 여기서는 빨간색과 파란색이 칠해진 두 정사각형이 꼭지점을 공유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빨간색이 여기 있고 파란색이 여기 있는 건 안 된다는 얘기야. 빨간색이 여기 있으면 파란색은 여기 못 들어가요. 빨간색이 뭐 이런 데 있으면 파란색은 여기 못 들어가. 빨간색이 이런 데 있으면 파란색은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세냐면 빨간색이 어딨냐를 가지고서 분류해보는 거야. 회전을 시키면요, 빨간색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건 똑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 몇 개만 세? 날리고 한 개만 세. 그죠? 그리고 빨간색이 여기 있는 경우는 뭐랑 똑같아요? 여기랑 같죠? 그러면 이거는 날리고 이거만 세는 거야. 또 뭐 있어? 빨간색이 여기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 3가지 경우를 가지고서 세는 겁니다. 일단 빨간색이 여기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경우에는 파란색이 어디 못 들어와요? 파란색이 여기 못 들어와. 들어갈 수 있는 데 어디야? 1, 2, 3, 4, 5. 그래서 파란색이 들어갈 수 있는 게 5개 중에 한 군데 들어가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에 파란색 들어갔어. 그러면 남은 자리 몇 개? 7개 있죠? 7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7팩토리얼 곱하면 되겠죠. 빨간색을 고정하는 순간 원수열은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회전은 끝난 거라고. 그래서 그냥 순열로 7팩토리얼 계산하면 됩니다. 또 이번에는 여기에 빨간색이 오는 경우, 이번에는 이런데 파란색이 못 온단 말이야. 그럼 파란색 올 수 있는 건 셋 중 하나죠. 3C1 파란색 넣은 다음에 파란색 넣고 나면 1, 2, 3, 4, 5, 6, 7 7개가 남죠. 그래서 7개의 자리에 배열한 경우의 수 이렇게 더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빨간색이 여기 오는 경우도 봐야 되는데 여기 빨간색이 오면 전부 다 파란색이 못 오기 때문에 3개 없어요. 그래서 2개를 더하면 5 더하기 3 곱하기 7 팩토리얼이니까 8 곱하기 7 팩토리얼. K가 얼마요? 8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답이 8입니다. 자, 여기까지 원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해서 문제를 좀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중복순열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